하정우 후보 너무 멋있어요. 나는 하정우 후보가 너무너무 좋아요. 위대훈이가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막 지지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제가 드디어 느꼈어요. 하정우 후보님. 정말 제 변호사직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하. 대통령이 정보 제공. 국민의힘을 찍었을 수도 있지. 네. 안 좋은 의도가 없었어도 네. 어쨌든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무효표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봐, 동그랗게 반박했다. 알았어. 이거 아이, 아니야. 얼마나 정 우리 변호사 3명 있으니까 직을 겁시다. 그게 어딨어 이거 편집자. 정말 참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심 작가 정말로 생각이 있어서 지지하는 거지. 뭐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뭐 간첩이거나 전신 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그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 8,8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려왔습니다. 우리 수출도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5월 수출이죠. 88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던데 역대 당연히 최고고요. 그중에 또 반도체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한 400억 달러는 또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출 좋고 코스피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냐. 그 핵심 종목들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8,800의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대표 선수 노영희 변호사님. 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류재화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방미소. 네. 네, 8,800이죠? 네, 들어가시나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아유, 변호사님,도 네, 뭐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나쁘지 밝으시네요.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네요.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님도 있죠? 저는 뭐 주도주 위주로 있죠. 네. 1, 2, 3등, 대상주 1, 2, 3등 있어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네. 와. 네. 뭐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진짜요? 그게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러면 네. 솔직히 말해봅시다.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사가지고. 일단 이건 다 공시가 됐어요. 신영 저는 기자는 다 공시돼. 실시간 공시가 돼 있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제가 10주 있거든요. 하이닉스 기준. 하이닉스 10주. 앵이라니요. 얼마나 소중한데. 지금 좋아하는 네. 하이닉스 한 주 사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 한 2배 됐어요. 2배 넘었지. 2배 정도 됐어요. 삼전은 3전도 지금 2배 한참 넘었죠, 이제. 몇 주인데? 10주. 저도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저도 한 2배 넘었어요. 왜요, 지금? 응, 2배 넘었어요. 네. 여기는 몇 주인데요? 저도 한 10주. 네. 아이고. 소박하게. 좀 그래도 마음이 재미삼아. 편해지네요. 마음 좀 났죠? 네, 마음이 좀 네. 괜찮아지네요. 강수영은 어때요? 저는 다 아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제 명의가 하나도 없고. 네. 근데 저는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집이 월세예요. 네. 그 주거 비용을 다 주식으로 넣어서 오. 그래서 조금 많아요. 와. 이게 시드가 크구나. 예. 우리 중에 최고입니다. 왜냐면 전세도 아니고 월세이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일부러 엄청 주식 올랐겠네. 투자하려고 월세로 그렇죠. 돌리신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삼전하고 SK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현대차. 진짜. 야,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다 뉴 이재명이네. 대단하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제 아내가 한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잘 모르고. 경제적 예. 야. 그럼 이제 진짜 부자 되겠다. 아유, 아니. 축하드립니다. 또 자, 갑자기 배가 아파지는. 정 프로젝트 웃고 있잖아요. 네. 자기는 어떻게 돼요? 본인은? 다 애들 장난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금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3.5%가 나왔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뭐 사실 항상 좀 그래 왔는데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항상 높았죠. 전북 1등 35%, 전남 광주 34%였고 제일 낮은 지역은 대구 18.7%였습니다.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도 꽤나 높았어요. 24.1% 기록했는데 격전지죠. 그러니까 약간 희비가 갈리는데 부산 북갑은 25.6%가 나왔고 평택을은 18.4% 좀 낮았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 사전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아졌고. 네.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사실 워낙 낮았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은 얼마나? 총선 때는 한 31% 아, 그래요? 정도였는데 아. 그때에 비하면 높진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지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 예. 하여튼 전체 선거 흐름 자체는 이제 저 사전 투표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조금씩 계속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이 네. 이 투표 관련된 메시지를 좀 냈었군요. 네, 일단 뭐 사전 투표 자체는 그래도 역대 최고치니까 이제 양 진영에서 또 해석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내란의 불씨를 꺼버리겠다는 결집이다. 이명박근혜 등장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정권 견제 심리가 있는 거다. 네. 보수 결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하기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투표 독려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근데 약간 요 대목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X글 하나 보여주세요. 꼭 투표합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자, 투표를 포기하는 건 중립이 아닙니다.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려서 이거는 좀 갈라치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네. 그들이 누구냐? 누구일까? 이게 이제 약간 네. 걸리는 포인트였군요. 그렇죠. 그들의 제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인데 많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그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이 그들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 치고도 너무 정치적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이 죄다 투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이 투표는 사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많이 하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다만 대통령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발신을 하는데 네. 굳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모양으로 발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이게 지금 요 투표 독려 메시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영남 지역 중심으로 지금 시장 돌았잖아요.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장 선거 한창인데 최근에 있었던 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건이라든가 맥락으로 GTX 문제로 보면 수사 그렇다? 촉구하고 뭐 투표용지 노출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투표 독려 메시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들이 통상 해온 정도의 마일드한 선거 어떤 관여 개입 수준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선 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우려의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뭐 근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역결집 하겠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투표 포기가 중립이 아니다. 내 삶을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든다는 게 그들이 누구인지는 뭐 각자 자성을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게 뭐 국민의힘을 다 싸잡아서 지칭하는 거냐?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주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남 지역에서는 일부 기초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 이 기초의회나 이런 곳에서는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그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꼭 뭐 당색을 갈라가지고 어느 당을 특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태여 이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뭐 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리고 네. 뭐 말씀하셨던 뭐 GTX A든 뭐 소소문로 사고든 그거 만약에 대통령께서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럼 또 대통령이 또 뭐 다른 데 가서 시장만 돌아다니고 국민 안전에는 관심 없다고 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마 비판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선거 막판에 뭐 투표용지 논란도 그렇고 전부 다 어떻게든 보수를 좀 직결시킬 때 에너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증오심, 분노 네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바빠 긁어 모아보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의중은 너무 드러났는데 이게 그렇다고 위법이 될 정도는 아니다. 참 대통령이 아주 또 머리 좋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내는구나 이 생각은 솔직히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아니라고 사실은 뭐
우기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는 대통령의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으로 그들이 누굴 말하는지 네. 그 익선동에 있었던 그 커피 어디를 말하는 건지 사실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까지 그냥 뭐 이렇게 쉴드 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마음은 뭐 꼭 그들을 뭐 누구를 지칭하고 싶었다라기보다는 투표 독려하고 이거 맞죠.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뭐 이쪽이 조금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문제가 된다거나 뭐 위법을 했다거나 저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받아들이는 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리고 너무 억지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아니 저는 이건 저 억지로 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도 쓰시잖아요. 그들을 다 적대시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내상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이 다 국민의힘이라면 그건 말이 안 나요. 아니 근데 맥락을 좀 빼놓고 맥락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 글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국민 우습게 보는 사람들, 권력 가지고서 뭐 국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이익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투표로 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투표를 안 하고 에휴 뭐 둘 다 싸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기세등등하게 또 권력 다시 가지고 뭐 이런 얘기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 보통은 이제 뭐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네. 소중한 권리입니다. 뭐 투표 꼭 행사해 주세요. 이 정도 얘기하고 무관심은 뭐 최악의 저지들에게 제병당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진짜 왜 이거는 진짜 그렇게까지 근데 하면 제가 안 굳이 되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이것까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편드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편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까지 가는 건 물론 위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국가 원수잖아요.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네,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가 세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당연히 팔은 안 오른다고 민주당 편을 들고 싶겠지만 조금 더 절제된 메시지를 내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네. 절제의 한계치예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네. 방금 말씀하신 투표지 노출 논란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하는 와중에 이제 예. 기표한 투표용지를 이제 기표소 바깥으로 투표소 밖에 아니라 기표소 바깥으로 이제 들고 나오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투표용지가 접혀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들고 나와서 선거 사무원한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영상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관리원이 이게 동그랗고 다 완전하게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혀요. 괜찮나요?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예.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예. 이게 괜찮냐고. 예. 우려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반밖에 안 찍혀서. 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 네. 동그라미가 예쁘게 딱 찍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만 찍힌 이런 상황이니까 어. 혹시나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이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좀 확인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통령의 의도까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이거 무효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이었고 네.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실상 카메라 앞에서 누구 찍었는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거운동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발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찍으러 갔었었는데 네. 사전 투표할 때 진짜 반밖에 안 찍히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다시 찍자니 이거 무효될 것 같고.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아, 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무효되는 거 아닙니다. 확인시켜 준 거다. 아니 솔직히 아니 대통령이 정보 제공. 국민의힘을 찍었을 수도 있지. 네. 그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나는 이거 찍는 그 기계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문제라고 나는 봐요. 그 도장? 왜냐면 아. 도장이 진짜 반밖에 안 찍히더라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네. 전 솔직히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찍었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는 아니라고 아니지, 생각하고 당연히. 네. 그거는 안 보여줘도 상당히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굳이, 보여줄 필요는 굳이. 없고 이렇게 강력한 투표 동력 메시지로 충분히 자기 의중을 더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만 저 투표 용지는 무효 처리하는 게 맞다고 왜요? 생각해요. 안 왜냐하면 보여줘요? 제가 네. 현장에서 제가 저렇게 사전 투표 절반만 찍어서 만약에 투표 용지를 보여줬잖아요. 아 들고 나와서. 들고 나와서 보였으면 그럼 아마 무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지금 사전 투표 시연 현장이 아니잖아요. 진짜 투표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하다면 용지 접어서 관리관 불러서 이거 반만 찍혀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계산이 괜찮다 하면은 그냥 투표하시면 되는 거지. 저걸 카메라가 다 있는데 저거를 신문지를 달랑달랑 들어가면서 다 보여주시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의도가 무슨 다른 안 좋은 의도가 없었어도 어쨌든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무효표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저거 내용을 안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 무효예요. 근데 내용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투표 관리관만 뭐 안 봤다고 하는데 저 카메라 다 찍혔잖아요. 지금 저 카메라에 뭐- 모자이크로 나왔지만 아니요, 저 모자이크는 카메라에 저게 1번 찍었는지 2번 찍었는지 이게 보여서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혹시 저게 그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 있으니 다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고 그거는 카메라 모자이크 걷어내고 한번 봐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 내용은 하나도 안 공개됐어요. 그래서 저걸 무효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찍힌 면이 아마 그러니까 대통령 쪽으로 아마 있었던 네, 것 대통령이 같아요. 이렇게 뒤로 해서 비쳤을 안 수 있는 것 보였어요. 안 같은데 보였어요. 맞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거는 기자들한테 카메라 영상을 확대해가지고 보려면 볼 수 있는지 그거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이거 무효표 처리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공직선거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 유재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이제 논점을 약간 비켜가면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으셔가지고 참 놀랍습니다. 예. 그럼 항상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게 뭐가 놀라워요. 듣기 좋습니다. 무효 처리해야 한다. 비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들을 보면은 뭐 불법 선거 운동에 뭐 총 사령관이다 뭐 희한한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뭐 탄핵 사용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뭐 박박 긁어보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거 정말 제 변호사 직을 걸고 공직선거법 위반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아하.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집 이거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범이에요. 이거는 고의범이라서 고의적으로 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SNS에 찍어서 올리는 거는 법 조항이 아예 달라요. 처벌 조항이 아예 다르고 그치. 본인 거를 보여줘서 처벌된 사례들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공개된 사이트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아요. 그건 판례가 비밀 투표 침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투표한 것을 갖다 강제로 오픈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처벌 사례가 많고요. 자기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나오자마자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건 당연히 문제 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일로 와봐. 아니, 이러면 돼? 이거 반밖에 안 찍혀. 이거 똑바로 반밖에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줬냐 가지고 고의를 따진다? 변호사직 무겁게 여기십시오. 자, 그럼 좋아요. 우리 변호사 3명 있으니까 직을 겁시다. 그게 어딨어 이거 나 직을 걸고 방송 다들 직을 직을 걸고 걸게요. 다 직을 걸고 나 이거 무조건 절대 무효 아니다. 네, 넘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두 분 걸었는데 왜 안 걸어요? 걸었다고 저도 다 걸어요. 오케이, 알았어. 변호사직 걸자며. 무효로? 무효로. 우리는 유효로. 다시 해봐봐. 유효로. 네. 유효로. 자, 2대1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어쨌든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지도부 뭐 주요 인사들 전부 다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대세잖아요. 다 투표를 했는데 그래야만 이제 본 투표까지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이 와중에 나는 사전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나선 분이 있죠. 장동혁 대표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이제 뭐 부정선거론 있을 때도 그때조차도 다 사전 투표를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전부 다 사전 투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만큼은 본 투표를 하겠다. 당내 아직 남아있는 부정선거론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본투표 한다고 해서 뭐 부정선거론자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본투표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를 부정하기 좀 어려운 거죠. 이 정도 행동을 하는 거는. 전 글쎄요. 그러니까 본투표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분이 이제 부정선거 의무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원래 일반적으로 어려운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가 본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약간 해석이 저분은 본투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윤석열 노선과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면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부분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상태로 본투표에 임하니까 네. 그냥 보수 지지층은 본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본투표에 임했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뭔가 찝찝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전력 때문에.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사전투표와 본투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는 투표 동료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저분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에게 나는 너네랑 생각이 똑같아. 나를 계속 지지해줘. 이 의미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아마 장도혁 대표 스스로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부장판사 출신. 부장판사들은 다 선관위원장이에요. 자기 그 지역에서. 그리고 자기가 실제 선거 관리를 다 그동안 해왔어요. 저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아 이거 부정선거였어. 내가 옛날에 했던 것도 전부 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용이지 내심의 의사와 실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하여튼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 하겠다는 네. 거 같고요. 하지만 오히려 잘 여전히 됐죠. 네, 오히려 진심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분이 있죠. 평택을의 황교안 후보. 자, 이번에도 사전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증거 나왔대요? 네, 중복 투표가 있다. 우리가 참관인이 직접 가가지고 네. 투표한 사람 숫자 셌다. 발일정 그거 가면서 하나, 둘, 서희, 너희 셌는데 그 숫자와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가 다르다. 음. 이거 문제 있다. 음.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정확히 셌는지 근거는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장의 투표 용지가 발급됐다. 조국 당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1인 10장이 발급됐다. 뭐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말도 안 역시 근거는 없습니다. 네. 아, 1인당 10표를 줬다고요? 예. 아니, 해필이면 또 조국 신당은 모르겠어요. 1인 10표냐 이렇게 또. 조국 신당도 뭐 부정선거 감시단인가 뭐 여기다가 뭐 보냈다고 그런 얘기도 만들었잖아. 있는데. 아.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그래도 정치적 함의를 뭐 구태여 한번 끌어올려 보자면은 끌어올려. 그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약간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 가능하다고 막 또 며칠 전에 언론들이 막 그랬던 건 황교안 후보가 SNS에 본투표해달라.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네. 이거 혹시 단일화 염두한 거 아니야? 저는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아니다. 네. 이건 부정선거 이야기하려고 빌드업하는 것에 불과한데 왜 자꾸 유희동하고 갖다 붙이냐고. 서정욱 변호사. 아. 네. 그 서정욱 변호사 오늘 아침에 만났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실토를 들었어요. 네. 황교안 후보 단일화 없답니다. 네. 자기가 설득하는데 안 된대요. 아. 조건 없이 내려놔 달라고 설득을 하는데 안 된대요. 아, 안 되겠죠. 네. 아니, 조건을 안 붙이니까 안 되겠지. 조건을 줘야지 되겠죠. 그건 국민의힘 중앙당이 해줘야 되는 그걸 안 부분인데 그거 해주니까. 못 주죠.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이었죠. 황교안 후보가 이제 사전투표 부정선거 차단, 어쨌든 본투표를 갑시다 이걸 하고 나면 내 몫을 다 했다. 나는 다 산화했다 한 다음에 유희동이를 합칠 것이다. 이런 희망회를 돌렸는데 결국 황교안 유희동 단일화는 아예 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희망회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의 희망회로죠? 저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리고 많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모스탄까지 와가면서 그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어떤 지론인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피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명분은 저는 이미 다 얻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제는 완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큰 정적 명분을 얻으려면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본인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선거 이유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 네. 이걸 그냥 완주하는 것보다는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더 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하. 후보 사퇴만 해주면.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아직 저희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본투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단일화 시한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저는 황교안 후보가 결단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는 단일화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응원하니까 네. 한번 또 될 변해 겁니다. 예. 기대를 해보죠. 뭐. 의 목표는 네. 자기가 얻은 득표의 스코어를 정확하게 계량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의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아. 국민의힘에서 뭐 정치할 욕망 그런 것도 없고요. 자기 세력의 결집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완주해서 본인 자기 득표 지지자들 표 발일정 또 세고 그렇죠. 자기 득표율 세서 예. 비교한다고요? 부정선거 입증의 진심이에요 이분은. 그게 목표지. 뭐 나중에 뭐 총리까지 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지금 왜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저는 아니 그렇게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네. 지금 단일화 효과가 세지도 않을 뿐더러 단일화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둘의 표가 그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단일화 안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단일화를 해봤자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열심히 하셔라. 네. 근데 이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은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에 확실한 증언을 우리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또 영상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영상에 보면 또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렇게 갖고 전 총리 전 법무부 장관 했던 분도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자가 발전하시더라고. 맞아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를 여기서 또 이용하고 또 이거 보도된 거를 또 황교안 전 총리는 또 가져다가 아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냐고 서로 계속 이렇게 순환정증이죠. 네, 돌려막기 하고 있는. 내비 두면 될 것 같아요. 7시간 토론해도 안 끝나잖아요. 네. 자, 자, 모스탄도 왔고요. 맞습니다. 자, 양당의 선거운동 현장으로 가볼 텐데 네. 일단 국민의힘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이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MB는 뭐 MB맨이잖아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구에서 추경호 후보 유세 현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뭐 대통령이 누구다 뭐 장관이 누구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지금 부산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지켜볼 거예요. 그래 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지쳐 있어도 아주 제가 힘이 다시 막 솟는 것 같습니다. 그 추경호 그 후보를 그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제1의 그 뭐랄까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랄까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최 부장이 해줘야 되는데 최 부장이 또 박근혜 성대모사 좀 잘하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영남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아 근데 네. 그 MB 멘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선한 사람이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나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앞에서는 그들이 누구냐를 가지고 이제 해석이 갈렸고 여기서는 이 나쁜 사람이 누구냐로 해석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민식 후보는 MB가 말한 이 나쁜 사람은 바로바로 한동훈이다. 라고 하면서 저 멘트를 잘라서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래요? 올렸죠. 네. 아, 진짜. MB가 한동훈을 저격했다. 네. 이거는 한동훈 저격한 거다. 그게 근거가 네. 이제 박민식 후보는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네. 본인이 들은 얘기 지금 전언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근거를 주장하시는 분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든 MB를 갖다가 수사해가지고 기소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동훈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지대한 거예요. 역할을 하긴 했죠. 그래서 네. MB가 한동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 라고 서정훈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긴 점점 서정 닮아가지고. MB나 박근혜나 둘 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겠네요. 좋을 수는 없겠지만 과연 네.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나쁜 사람을 한동훈으로 저격을 했을 것이냐. 친한계에서는 이제 어쨌든 박민식 후보가 아전인수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들 그 투표 메시지 동료에서 그들이 누군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권선징악 아닌가요? 그냥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 가지고 이거를 또 전직 대통령을 지금 선거에 끌어들여서 그것도 보수 내에서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그 선거에 끌어들여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직 대통령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슨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썩 현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 박근혜 전 네. 대통령도 참 나쁜 사람 이거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그걸로 먹히긴 이제 하는 것 유승민 같은데.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1차원적인 거야. 나쁜 사람, 선악으로 좋은 이렇게 사람. 구분하는. 우리 편, 남의 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아닌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MB가 돌아다닐 때 역시 이제 제일 제가 눈에 갔던 거는 국밥 먹방. 국밥 20년 전과 그 바이브가 똑같더라고요. MB는 국밥이죠. 딱 이 국밥 한 그릇 딱 드실 때 그 약간 눈이랑 코 찡긋하면서 그 딱 먹는 이명박은 아직 배고픕니다. 에. 그 장면 있잖아요. 육쟁이 국밥 할머니가 또 먹으면서 그 바이브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센터는 센터다. 저 자리에서 진짜 MB만 저는 보였고 이제 오른쪽에 박형준 후보 있고 왼쪽에 박민식 후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이제 저 국밥 먹방 자리에 박민식 후보가 초대된 거는 아니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저 사진 좀 네. 이상하네요. 왜요? 박민식 후보가 네. 국밥은
자기 이쪽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데 몸은 왼쪽에 가 있네. 아 그러네. 사진 찍어야 되니까. 몸을 그러니까 테이블은 분리되어 있지만 국밥이 몸은 몸 최대한 따로, 국밥 따로. MB에게 기울어진. 너무 처절하다. 강민식 후보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도 불쌍하고 박형준 후보는 지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자기 도와주러 온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하긴 근데- 박민식 후보랑 MB랑 큰 인연은 없죠. 없죠. 딱히. 그리고 저 장면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박민식, 한동훈 뭐 딴 얘기 하잖아요. 박형준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러네. 박형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도 저렇게 서로 도와줘야지 그래도. 자 여튼 전직 대통령들 총출동했고요. 네, 그다음에 당 대표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장도영 대표 어제 홍대 입구역에서 젊은층 공략에 나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의상이 독특합니다. 예? 앞치마를 하나 맸는데 커피 한 잔의 자유. 진짜 저런 거 좀 하지 말라. 사 먹어. 스타벅스 문 닫았네. 2잔씩 먹어, 3잔 먹어. 열렸어요. 장사하고 있어. 영업 중이야.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아는 품격 있는 장동영. 네. 품격 있는? 네. 노래 가사 노래 가사. 아 저기 저 바리스타들이 이렇게 앞에 하는 그 앞치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우린 누리고 싶다. 뭐 이런 네. 이제 커피 드시지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되는 선거 전략이에요? 지금 스타벅스에 대한 공부는 전 국민적인 공부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 약간 그거는 좀, 예. 그건 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공부는 있었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기 저도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 한다든가 여러 불만을 표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 쟁점화되면서 마치 정부가 나서서 대통령이 나서 스타벅스에 대해서 비토하는 것처럼 이게 되니까 이게 지금 반대편 작용 대 반작용으로 국민의힘 장도연 대표도 이렇게 좀 걸맞지 당 대표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정치적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쪽 다 국민이 보시기에는 왜 스타벅스 우리가 알아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텐데 왜 자꾸들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지금 넘어갈게요. 얘기하세요. 그래요 장도혁 대표 뭐 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뭐 지금 불매 운동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다는 듯이 말씀을 거의 그렇죠. 그거는 왜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스타벅스와 무슨 뭐 협약 맺은 거 다 끊고 대통령이 이런 어떤 천인 공노할 어떤 일이 있냐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고 하시니까 그리고 트위터에 그 사이렌 그 로고도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자꾸 거론을 하신다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사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윤호중 오늘 좀 너무 과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실드 치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조치란다. 이거 색깔론으로 가더라고 이것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기업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고 못 사게 하는 거고 왜 행안부 장관 시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행안부 장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좀 더 나아가서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떤 기업을 못 사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통상 문제 발생합니다. 이거 미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부는 통상 문제를 일으킬 의도도 없고 한 바도 없고. 다만 한다면 지금 소비자들 중에 다수가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서가지고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막 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순응도가 생기냐고요.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괜히 그런 거 구설수 안 만들려면 자제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저라도 제가 대통령이라도 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근데 그거는 통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더 나가면 통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스타벅스 뭐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내정 간섭이 될까봐 함부로 언급을 안 할 뿐이지 지금 그런 어떤 문제가 사실 잠재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아니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자꾸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 주냐는 말이에요. 알아서 대통령과 잘 판단하고 정부가. 있는데. 네.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강수영 변호사가 지금 하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장도영 대표가 지금 자꾸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죠. 근데 장사 잘 하는데 괜히 시비 건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 없이 뭐 잘 영업하는데 갑자기 뭐 외국 기업이니까 때려잡자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메가 커피라든지 좀 그 경쟁 브랜드들도 지금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스타벅스만 자꾸 홍보해 주는 거야? 당신들은 네. 소비 운동을 왜 거기다 해? 우리도 좀 해줘. 근데 저는 이 기회에 이제 이 스타벅스가 그동안에 막 정말
독주하던 그 시스템을 대한민국 브랜드 커피 브랜드들이 좀 나서가지고 경쟁력을 좀 더 잘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왜냐면 로열티가 지금 무조건 매출액의 5%가 무조건 나가는 거잖아요. 아, 로열티로. 네. 네. 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어디 갔습니까? 정청래 대표 호남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전남과 충청에 갔고 전북을 일부러 안 가나? 좀 불편해서 안 가나? 이제 이런 해석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제 많이 김관영 가서? 후보랑 네. 이원택 후보가 워낙 초접전이고 예. 예민하니까 일부러 좀 피하나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전북을 쭉 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청래 후보 이제 막판에 호남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1번 찍어 주셔야지 저기 괜히 뭐 조국혁신당 이런 데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전북에 엄청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전북에 엄청 가는 이유가 이제 결국은 네. 김관영, 이원택 전북도지사 네. 선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큰 파장을 낳은 발언이 또 하나 있죠. 송영길 연수갑 후보가 김관영 후보를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입니다. 김관영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인 만큼 도민의 판단을 맡겨야 합니다. 김관영이 되든 이원택이 되든 민주당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원택 후보가 난리가 났죠. 이거는 해당 행위다. 그런 식으로 마치 김관영을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훼손까지도 보여질 수 있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연수갑 후보는 일단 당 지도부가 가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랬습니다. 예를 네. 들면 평택 아니면 지금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 뭐 부산 북갑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곳에 우리 민주당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선거구들이 많은데 왜 지금 당의 모든 힘을 이 전북에 다 집중하고 있냐. 전북은 어차피 김관영이든 이원택이든 다 민주당 사람 아니냐. 이제 요런 아마 취지였던 것 모두 같아요. 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원택 후보 측은 굉장히 지금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이 발언은 뭐 이 선거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세형 변호사님 보시기에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예. 이게 지금 뭐 마치 대통령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친명 세력과 뭐 친청 세력의 대결이라든지 이걸 또 당내 그 당권 경쟁의 한 평면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호남인들 특히 전북에 있는 유권자들이 지금 사전 투표율도 제일 높잖아요. 이건 분명히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분노의 원인이 뭐 이런 그 당권 갈등의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왜 이원택은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자르지 않느냐 자기 사람 챙기기지 그래서 호남을 이때까지 망쳐왔던 친목지 또 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이걸 당권 경쟁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께서는 그런 이제 호남의 분노 특히 전북 유권자들의 분노를 반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픽한 사람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언급보다는 차라리 진짜 호남 사람들, 전북 사람들이 분노한 원인 그리고 당 지도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이원택에게는 같은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지도부 무능하다. 뭐 이렇게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김관영 지사하고, 그러니까 김관영 후보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김관영 지사. 네, 그 전화 인터뷰를 요즘에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또 제가 직접 인터뷰에서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본인 주장은 그거더라고요. 실제 본인이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천 과정에서 조금 똑같은 잣대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한 면이 있었었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다. 그리고 나도 이 민주당 사람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이원택 후보를 정청래 당대표가 지지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배척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옳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민들의 직접적인 이 투표로서 좀 선택을 받아보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했고요. 실제 대통령 청와대와의 교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그 김관영 후보 측이 주장한
그러니까 이원택 후보가 이낙연 대표 특보를 지냈고, 그러니까 이낙연계라고 아마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문 혹은 뭐 이낙연계 요거 비판은 맞는 얘기예요? 이원택 후보가 그쪽 사람은 맞습니까?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근데 뭐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거를 이렇게 세력 다툼 형식으로 잘라가지고 누구는 친문, 누구는 친이, 뭐 친청 막 이런 식으로 딱지 붙여서 싸우잖아요. 그 전혀 지금 전북 유권자들의 분노의 원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순간 둘 다 외면받아요. 근데 그 강소영 변호사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지금 전북 도민들이 이렇게 이번에 사전 투표를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분노 투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은 그 기본은 어떤 민주당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게 맞죠. 세력 다툼이라기보다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원택 후보와 뭐 이전에 이호영 후보 그리고 김관영 후보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당내 역할 관계가 맞물려서 이게 명청 갈등, 세력 어떤 차기 전당대회 전초전 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번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레드카드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전북 이 지사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간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아닌 게 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북 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 위험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도민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가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는 걸 보면 결국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의 어떤 활발한 행보는 결국은 김관영 후보의 그 당선을 확정시켜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러니까 그 당권 경쟁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정청래 연임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분석이 있는데, 근데 그게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이 당권 경쟁이 호남인들의 뭐 전북 유권자들의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제가 네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은 아닌데 네. 이 결과가 당권 경쟁에 영향을 연결되죠. 미치는 거는 사실 네. 자명하고 김관영 후보는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선되면 복당한다. 그리고 내가 복당하면 정청래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죠. 네. 원인은 다르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결부가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그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관영 후보가 말한 게 딱 정확한 게 뭐냐면 나 9월에 복당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9월이라는 타이밍을 정확히 말했다는 거는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고 네.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너 당선돼도 어차피 너 나중에 재투표해야 돼, 뭐 너 재선거 해야 돼, 막 이런 주장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넌 어차피 우리가 복당 절대 안 시켜라는 얘기를 한 건데 김관영 후보가 거기에다 대고 나는 9월에 복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니네는 아웃이야. 아. 이제 이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 당 한 지도부가 거거든요. 바뀐다. 당 지도부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면 나는 복당시켜 줄 거야라는 생각이어서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가늠자 이런 걸로는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실 질문 뭐 가볼까요? 이제 진짜 네.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 전북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 더 있죠. 평택을. 네. 평택을에서도 이제 진짜 민주당 후보는 나다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가운데 그 유시민 작가도 이제 평택을 선거에 참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민주당 사람인 조국이 민주당의 다른 후보랑 싸우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다른 후보는 누구냐? 저쪽 당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용남은 저쪽 당에서 온 가짜고 조국이 진짜 민주당 사람이다. 네. 근데 조국은 어쨌든 당에서 분열 생기고 균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저 바깥에 조국혁신당을 만든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통한 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이 당선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지금 민주당 분들이 그런 대의를 고민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이제 지난주였죠.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면 이제 민주당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민주당 사람이고 들어가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막으니까 못 들어가서 이제 조국 혁신당 만들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조국혁신당을 만든 거는 민주당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었고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이 원래 나가가지고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분 말씀은 유시민 그- 작가니까 말씀이 조금 부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 부정확한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정말 참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심 작가 정말로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 송영길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있어서 지지하는 거지 뭐 어떤 아무 생각 없이 뭐 간첩이거나 그분의 표현에 따라서 간첩이거나 전신 상태가 좀 이상하거나 아하. 그래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조국이 뽑혀야 이게 합당이 되는 거고 통합이 되고 진보 진영도 외연이 넓혀지는 건데 조국이 안 되는 순간 민주당이 잘못 가는 거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분열되는 거고 진보는 또 조그라드는 거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진보 진영의 이념이 선명한 사람들을 합치는 것이 진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 국정 동력에도 도움이 된다면 진보당하고는 왜 합당 논의 안 하며 정의당 녹색당은 왜 무시해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왜 굳이 조국혁신당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을? 아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중에 그냥 정서적으로 싫어. 뭐 친문 세력은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 빈 공간에 생겨서 우리 자리가 생겨. 그런 측면에서 자꾸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20대, 30대 지지를 못 받잖아요. 진보 진영이.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조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총선이고 대선일 때 청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거 숙제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합치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그냥 명제를 깔아버리고 이거 반대하는 놈도 간첩이고 이건 진짜 너무 유감이에요. 가짜 민주당 취급을 한다니까요. 김영남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근데 이제 말씀하십니까? 저는 뭐 솔직히 민주 진보 진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강 건너 불교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철자의 입장에서 이 어디죠 그 평택을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나는 민주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진짜 민주당 간별 논란 이거는 좀 따지고 보면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진짜 민주당을 간별할 수 있는 정통과 권위를 가진 간별사랄까요? 그런 분이라든가 그런 세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 계실 때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당 내에서 정화가 됐고 교통정리가 되고 융화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 김어준 씨,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각자 자기의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한다 하더라도 누가 진짜 민주당인지 간별이 안 돼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민주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권위와 정통성을 가진 제대로 된 어떤 인물,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제3자 관점에서는 듭니다. 네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간별사가 나다라고 지금 그렇죠. 지금 자처하고 각자 있는 거 주장하고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게 간별사가 나라고.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네. 뭘 감별을 하고 말고가 어디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정프로의 아주 심플한 고민은 그렇게 진짜 민주당이면 민주당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원인이 아니냐가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그 사람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실제 누가 이 진보 진영이나 이 민주당의 가치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지를 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예컨대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아니었죠. 오히려 최전선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던 사람이었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네. 김영남의 과거를 우리가 전부 다 100% 수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김영남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원들이 다 오케이를 해줬고 물론 뭐 허락받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당에서 전략 공천까지 해줬고 그러면 일단 김용남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건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가짜 민주당이야?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의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대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민주당 스러움이니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감정 싸움까지 좀 번진 상황이잖아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왜 민주당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꾸 선거를 합니까? 그래서 가면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 진영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대표작을 줬습니까? 대의를 버리고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 소리의 정치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합당은 선거 후에 힘든 거예요? 합당. 제가 보기에는 합당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네, 물론- 뭐 결과 뭐 어떻게 됐든 조국 후보가 그쵸. 당선이 돼도 합당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불가능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평택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좀 당 차원의 지원을 좀 한대요, 아니면 어떻게 한대요?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들이 네. 그 어젠가 그젠가 갔었어요. 30날 토요일 날 잔뜩 가가지고 이제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했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계속 얘기하는 게 김영남은 우리 후보다. 아, 그리고 자꾸 타당이 와서 마치 민주당 가짜 뭐 진짜 이런 논란하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정청래 당 대표가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략공천한 거고 본인이 그 김영남 후보를 뭐 내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대표로서 저기에서 이미 내놓은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당연히 지도부의 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전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평택을 안 가고 있죠. 정청래 대표는 그날은 안 갔죠. 네. 네, 안 갔지만 또 이제 방송에서는 근데 또 자꾸 애매한 태도 취한다는 게 그거야. 방송에서는 우리 민주당은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김용남을 지지하는 쪽과 아닌 쪽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실은 이제 속내가 또 조금 드러나긴 그러니까 하지. 마치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 거기를 지지하는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 크게 보면 민주당 내 사람들로 보니까 이게 그 내부 갈등으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김영남 후보의 후원회장이고 이 모순적인 행태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모순적이에요, 예. 진짜. 제가 정 대표라면은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셔가지고 김어준 앵커가 뭐 이런 상황 뭐 이렇게 후보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냐 뭐 지금 내보낼 방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할 때 화를 벌컥 냈었어야 돼요. 우리 후보 멀쩡하게 공천되는데 그런 얘기 왜 하십니까? 부적절하다. 그러면 얼마나 본인 이미지 설명하고 좋아요. 평택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비판하고 네거티브하는 거 어느 정도는 뭐 선거판이 이해는 하지만 선을 넘지 말아달라. 그 조승래 사무총장의 언급에 좀 더 얹어가지고 우리 당의 어떤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기 메시지 내시라. 이런 거 선명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긴 그러시니까. 전 근데 도대체 당대표가 약간 민주당 사람들도 조금 반반인 것 같은 확실한 게 제가 노영희 TV에서 그때 그냥 그 평택 을에 대해서만 누구를 네. 지지하는지를 제가 그날 이제 사전선거가 다 끝난 날이니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정도까지는 10시까지는 조국 51 그다음에 김용남 49 이렇게 나왔어요. 조국을 지지한 사람이 51 그다음에 김용남을 지지하는 게 49 어디에서요? 노영희 TV. 노영희 TV 노영희 구독자 TV에서. 네. 그러다가 그리고 댓글들 다 반반 정도 나오니까 그러다가 진짜 우리 방송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확인해봤더니요. 예. 조국 48, 김용남 51로 나오는 거예요. 약간 다시 뒤집어졌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몇 차이는 안 내지만 어쨌든 네.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오차범위 내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민주당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을 지지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조국이 그동안에 한 게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김용남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제 비리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내심으로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김용남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점점 그게 다 반반이 돼 버려서 진짜 누가 뽑힐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유이동 후보와 유이동 황교안 후보.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다크호스로 그냥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예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론조사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26, 23 뭐 이렇게 제가 봤던 수치 중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접전으로 나오죠. 하고 예. 황교안 10%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 하거나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사퇴. 단일화는 형식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이번에 황교안 후보로 당선은 안 될 것 같으니 그래.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좀 뽑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 절반만 와도 10% 중에 반만 가도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만 보면 어쩌면 3자 대결에서 유이동이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민주진보 진영과 내란 세력 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면 크게 양보를 해야죠. 큰 정치를 하려면 작은 정치 하지 말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뭐 2번이나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감정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 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유, 이 싸움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끌고 가갖고
도저히 이제 뭐 단일화는 뭐 말도 안 되고 지금 합당조차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좀 가고 있다. 저는 약간 조국혁신당의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에서는 경쟁을 하는 거니까 다 좋은데 그러니까 나를 찍지 않는 것은 민주진영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논리는 사실 그러니까요. 잘 이제 뭐 이해가 잘 쉽게는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평택을의 사전 투표율이 낮죠. 전국 낮습니다. 대비 굉장히 낮습니다. 5%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18.39%. 그러니까 늘 써왔던 우리 빼곤 적이야. 상대방 지지하면 적이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이번에 내부 안에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합당 논의가 됐든 뭐 전당대회가 됐든 계속 이제 생채기를 줄 거라 이런 방식의 그 과거 아주 오랫동안 써왔던 메커니즘, 선거에서 이겨왔던 그 메커니즘을 내부에서도 작동시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낙연 대선 후보와 이재명 대선 후보 간의 피 터지는 경선 과정에서의 그 생채기와 감정 그대로 다 상기시켜 버리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저 민주당의 역사에서도 상당히 오점으로 전 남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오늘도 계속해서 막 메시지를 내고 있네요. 혁신당에서는 이혜민 최고 같은 경우가 민주진영 분열의 씨앗이다. 김용남은 민주진영 분열의 씨앗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결단을 해라. 그러니까 후보에서 잘라내라는 얘기 같아요. 지도부가. 그대들이 결단하면 안 됩니까 혹시? 제가 봤을 때 분열의 씨앗이 조국 후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점 말이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세게 되겠지. 막판이니까 더 세지겠죠. 뭐 선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선거를 하더라도 조금 많이 과한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부산도 가보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할 때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와 이렇게 나란히 등장해서 투표를 사이좋게 했거든요. 이걸 두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는 혼자서 투표도 못합니까? 이렇게 또 깠어요. 네. 잘 깠네요. 잘 깠어요. 잘 깠어요. 하정우 후보가 너도 데려올 사람 있으면 데려오면 되잖아. 왜 넌 친구 없어? 이렇게 또 깠어요. 무슨 투표를 친구랑 하러 가. 들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혼자서는 투표도 못하는 후보, 국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한테 큰 짐이 되고 있네요. 함께 협업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본인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모셔서 하셨으면 될 일 아닙니까? 네. 아유 진짜 너무 하정우 후보 너무 멋있어요. 방금 전까지 옥수수 보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나는 하정우 후보가 너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까 막 귀엽다고 하는 둥 아니 도저히 일단 뭐 정치 오래 안 했지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엔 좀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한정훈 후보를 너무 저렇게 재밌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래요? 똑똑하고 저는 하정우 후보 정말 응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런 지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의 맹목적 지지하는 위대훈이가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막 막 지지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제가 드디어 느꼈어요. 네, 왜 네, 한동훈 후보를 저렇게 아줌마들이 좋아하나 너무 그랬는데 예쁘구나.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정우 후보님. 이렇게 또 예상을 호감을 못했습니다. 표시해 주시고. 네. 아니 내 말이 틀렸나? 맞습니다. 하실 거 다 하세요. 아니 근데 저 뭐지 투표 같이 한 문제는 하정우 너무 후보가 좋죠, 전재수 그것도. 마케팅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이것도 좀 과한 게 전임자니까 이제 그 이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마케팅 할 수는 있는데 과한 게 뭐냐면 공보물 일면에 자기 얼굴 안 넣고 전재수 후보 얼굴 넣고 거기에다 나아가서 투표를 둘이 하고 그런 거는 좀 과도한 마케팅 아닌가. 아니지. 너무 전재수 팔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게 좀 들어요. 신선한 마케팅이라니까. 그게 뭐가 신선해? 내가 본인이 없는데. 아니야, 내가 10년간 나가지고 광고 마케팅 이런 거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 10년만 15년을 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광고학에서 실제 이런 방식도 쓸 수 있고 저런 방식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정말 뒷장만 나온 저 하정우 그 뒷장만 뒷장만 나온 거. 그 광고 얘기가
정말로 쫙 깔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정우를 인식하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후보가 봐봐. 없냐 이러면서 다 얘기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선한 그게 마케팅이 부정적 영향 아니에요? 부정적 마케팅?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마케팅. 네. 그러니까 소구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강점을 발휘하는 거고. 그렇지. 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아한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 과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고 굳이 얘기하려면 공부물 중에 제가 대구 달성에 그 이진수 후보 있잖아요. 네. 그 수갑 차고 있는 거를 맞아. 그게 뭐야 도대체가. 사진 없나? 그런 게 과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뭐 부산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 쪽 뭐 유사 선거 사무소 의혹에 대한 뭐 경찰 수사가 의뢰가 된 근데 모양이군요. 지지자들이 쉼터로 쓰겠다라고 네. 해서 했는데 이제 쉼터를 빙자해서 실제로 선거 활동을 하는 유사 선거 사무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제 고발이 돼서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워낙 지지자들이 이제 선거운동 하러 많이 오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단순 쉼터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유사 선거 사무소인지 이런 거는 이제 증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선관위로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한테 잘 봐달라 이렇게 한 것 같고 이런 문제에 잘 봐달라는 게 잘 살펴봐달라. 잘 살펴봐달라. 네. 잘 봐달라가 이제 물만 시켜달라가 아니라 잘 살펴봐라. 살펴봐라 하는 거고. 그 한동훈 후보 쪽은 사실 이렇게 엄청난 자원봉사자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몰려드는 선거를 사실 우리가 일찍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네. 한동훈 후보도 본인이 법조인이고 주변에 이제 저를 비롯한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경계를 했었고 최대한 나름대로는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너무 관여를 하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마치 캠프 구성원처럼 돼버려서 그것도 또 다른 위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도의적으로 이제 질문 오면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건 많이 답변했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뭐 실체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네. 조사를 해야겠죠.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 지금 매일신문 되게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매일신문이. 그래서 이제 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쉼터라고 표현해지는 거기 안에 보니 뭐 한동훈 초상화도 있고. 초상화가 사진도 있어요. 아니고 초상화예요? 초상화.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사진에 초상화도 있고 복사기 그 큰 거. 복합기 그것도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 법원이 이제 유사 선거 사무소를 판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누구를 응원하는지 드러나느냐. 초상화 아하. 있죠. 그다음에 사무실로서의 집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무용품, 복합기 복사기. 뭐 하려 쓰겠습니까? 홍보에 관련된 물건 그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 요점은 그가 한동훈 후보가 알았냐 몰랐냐 이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는 법조인이시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팬덤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면 그분들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면 SNS 글이라도 하나 올리시지 페이스북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 하십시오. 됩니다. 자제하십시오. 그거 안 하시잖아요 지금. 자, 이거 강승현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저렇게 있구나. 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매일신문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말씀을 네. 드리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걸 캠프 차원에서 혹은 후보가 직접 할 수가 개입하는 없다? 것 자체가 위험해요. 왜요? 왜냐면 그러면은 네. 우리가 법정에서 선거운동원은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 이상의 우리 캠프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선거운동원을 구동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한동훈 후보가 다 관리를 해야 된다, 자제시켜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아니고 그냥 완곡하게 지지자분들이 다치시면 안 되니까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아마 네. 저 사무소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글을 SNS 올리시네요. 같은 데에다가 요즘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뭐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수도 있으니 아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내라는 거죠. 그런 거는 네. 이미 뭐 한동훈 후보가 직접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자원봉사 사이에서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들도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 통제가 안 돼요. 그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조치가 있어야겠죠. 근데 아직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후보 캠프 측과 어떤 연관도 없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짜투리 뉴스 빨리 가볼까요? 네, 돌아온 신혜원의 자투리 뉴스 첫 네. 번째 돌아온 연예계의 신혜원. 네, 선거를 앞두고 패션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선거철에 연예인들 SNS에 뭐 빨간 옷, 파란 옷 입고 손가락 네.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난리들 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수 이영지 씨가 예.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 옷도 빨갛게 염색한 사진 입고. 해서 이제 빨간 옷 입고 BGM도 그 뭐 레드라는 코르티스라는 뭐 그룹의 노래 깔고 올렸는데 이것도 정치색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를 다시 검게 염색을 하고 네. 사과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경솔한 행동 죄송합니다. 예. 라고. 예전에도 뭐 작년엔가 홍진경 씨도 그랬고 카리나도 한번 이거 했고. 아, 근데 이게 그래요? 많이 불편해요?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설령 그게 선거 운동이라 하더라도 난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뭐 각자 아. 생각이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 저는 이제 굳이 이게 색을 드러내려고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빨갛게 머리 염색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들 홍군형을 내시니까 약간 좀 짠해 보이기도 해서.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승환 씨도 이제 사전 투표해가지고 그 인증샷 하면서 투표 동료 메시지 올렸어요. 새빨간 옷 입고. 근데 이제 우리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 네. 이승환 씨. 네. 근데 뭐 아무튼 네. 네. 연예계에 어쩐 일이시래. 네. 아, 이런 논란들이 좀 있다. 네. 왜 자기한테 빨간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요. 있죠. 예. 옛날에 정응채 씨 같은 분들도. 네, 맞아요. 예. 누구예요? 정응채 씨가 임꺽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 거기 아주 힘의 상징. 힘의 상징. 예, 아, 남성성의 아주 그냥 테토남, 원조 테토남. 예, 이대근 씨의 명맥을 잇는 분입니다. 아하. 네. 예. 아, 모르시는구나, 정은채 씨를. 네. 자, 하여튼 연예인분들이 그런 의상 때문에 선거 기간에 고생을 좀 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하나 두 더. 번째 뉴스. 네. 날이 엄청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레들의 습격이 시작됐습니다. 네. 일단 이른바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 이걸 그 조명 있으면 그 지금 잠실 야구장 가잖아요. 그러면 네. 야구장 조명에 쟤네가 진짜 다 뒤덮어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한강변 가면 역시 이제 조명 인근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보면 약간 반짝반짝반짝 팅커벨처럼 보여요. 멀리서 보면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쟤네가 지금 점령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하죠. 어쨌든 해충이니까. 아니 어쩌다 한 마리 보이면 팅커벨일 수 있는데 저렇게 많으니까 저 팅커벨이란 거 하기에 좀 그러네. 네, 너무 근데 이제 이름이 이게 또 예쁘다. 중국에서 유입된 침입종이어서 아, 우리나라에 그래요? 천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개체수가 이제 저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서 어쨌든 좀 미관상도 좋지가 않고 시민들의 불편도 있으니까 네. 뭐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고 개구리 그래서 출동해야죠. 이제부터 이제 저희 대비해야 됩니다. 네. 5, 6월에 저 팅커벨 동양 하루살이 이제 또 한 6월, 7월 넘어가면 이제 러브버그 아, 등판하죠. 러브버그. 아, 예. 이름들이 다 좋다 근데 하나는 따뜻하죠. 팅커벨, 하나는 러브버그. 예쁘죠. 이름이 근데 이름마저 흉악하면은 네. 정말 더 미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이름이라도 더 줘야? 좀 예쁘게 해줘야. 휴. 자, 네. 그렇게 이제 동물들이 많다 요즘에. 네. 네. 이게 뭐 환경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겠고. 온난화 때문에 실제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생태계가 이제 뭐 천적 구조가 이제 잘 돌아가고 있으면 저렇게 한 종이 크게 늘진 않을 텐데 개구리가 좀 많이 필요하다. 개구리가 먹어요? 개구리가 먹겠죠. 딱 보면 개구리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팅커벨. 일단 개구리가 알을 먹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개구리. 네, 사랑합니다. 뭐야 무슨 마무리야? 개구리 사랑합니다로 가네. 아, 옛날에 참 황소개구리 한참 늘었을 때, 아 진짜 그것도 고생 많았는데 그죠. 네, 그렇죠. 결국은 다 조절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든. 맞아. 네.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뭐 그 뭐죠 이게 큰 쥐 무슨 비야지? 라트비아 아닌데 그건 나라인데 죄송합니다. 라트비아 나라고. 그 있잖아요. 왜 이만한 뉴트리아. 뉴트리아. 죄송합니다. 그 친구도 왜 낙동강에서 엄청 많이 저 살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결국 다 정리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게 오늘 뉴스는 요 정도 전해드리고 진짜 큰 뉴스 여러분께 옥수수. 와. 드시죠. 근데 이게 소품인 줄 알았어요. 네. 색깔이 진짜 이 소품처럼 생옥수수인데. 땡 생옥수수 아니에요? 아 생이에요? 생. 아예. 아니 생옥수수 먹어요. 맛있어요. 어머 생 근데 맛있다. 진짜 네. 맛있어요. 처음 먹어봐요. 삶은 생. 것도 색깔은 똑같아요. 이거 삶은 센 거지. 노래. 이거 삶은 거 맞아? 아 전자레인지 한 2, 3분 돌린 건데 그것도 맛있습니다. 네. 근데 생도 먹을 수 있네. 어머. 생도 맛있어요 이거는. 생도 먹을 수 있네. 난 옥수수를 이렇게 생으로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죠. 근데 되게 싸다. 아유, 9,900원이야? 자, 초당 옥수수.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엄청 다 맛있다. 알죠? 전자레인지 한 3, 4분 돌려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5개 한 박스에 9,900원. 이거 먹고 배 아프고 그런 건 아니죠? 전혀. 배가 왜 안 파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낀 거 2개 다 먹었거든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아마 동시에 한 4, 5개 돌린 것 같아. 아. 네, 이렇게 돌리면 3분이 아니라 한 6, 7분 돌려야 되거든요. 아, 좀 서걱서걱해요? 나한테 물어보고 돌려야 사실상 센 거예요. 아, 사실상 쌩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데? 하나 돌릴 때 한 3분 정도 돌리면 진짜 맛있습니다. 네. 자, 당도 19브릭스 이상 보장하는 당도가 진짜 좋다. 초당입니다. 엑스트라 슈가. 네. 너무 맛있어. 스위트. 네. 자, 옵션 선택해서 특품으로 가면요. 약 20cm 넘는 큰 걸로 나가니까 네, 그것도 꼭 잊지 마시고 5+1, 10+2, 20+4 덤 서비스도 오늘 하루 꼭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야 되겠다. 네, 요거는 무조건입니다. 너무 색깔도 맛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너무 예뻐. 색깔. 거의 뭐, 음. 거의 예쁜 사람이 황금 먹으니까 색깔. 더 예쁘다. 조마조마합니다. 네. 왜요? 네이버에서 농수산 도매시장 옥수수 검색하시거나 070-8822-6270 전화로도 구매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생산 물량이 300박스밖에 없어서 네, 물량 부족 시에는 바로 이벤트가 끝나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옥수수 그거 들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